종목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또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자 공개하죠. 네, 스타벅스입니다. 우리들 많이 좋아들 하시죠. 예, 근데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지금 요 실적과는 무관합니다.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는 우리 뭐그 신세계 이마트 이쪽에서 가지고 있죠. 자, 스타벅스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는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런데 3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2%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, 실적 괜찮았나 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. 자, 실적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이 84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전년과 비교하면은 3.3% 증가를 한 수치고요. 시장의 예상치 83억 달러도 웃돌았습니다.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. 81센트 이익을 냈고요. 시장의 전망치 72센트를 많이 좀 웃돈 이런 상황입니다. 사실 스타벅스 실적 발표 앞두고 이 중국 시장에 계속 이 제로 코로나라던가 도시 봉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적 타격 좀 꽤 컸겠다라는 우려들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확실히 안 좋았습니다. 중국에서는 매출이 16%나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스타벅스 전체에서 제1위 시장이 미국이고 두 번째 규모가 큰 데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16%나 매출이 감소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해외 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제 5% 감소한. 그러니까 중국이 16%라는 걸 따져보면 다른 해외 시장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매우 좋았습니다. 11% 증가를 한 것인데요.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11%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이 3% 정도 증가한 게 좀 나온 거죠. 그래서 특히 뭐라고 했냐면 미국 내 고객들이 이 차가운 음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았다.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약 75%가 차가운 음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3분기는 7, 8, 9월이니까 여름철인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차가운 음료가 많이 팔리는 게 스타벅스에게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차가운 음료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시럽도 넣고 거품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 단가나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차가운 음료가 많이 팔리면 스타벅스 마진에는 좋은데 많이 팔렸더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활성 회원, 우리 멤버십 가입해서 회원하고 있잖아요. 요 회원들도 16%가 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타벅스는 괜찮았어요, 실적이.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? 그래, 우리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이니까 이 달러 환율 움직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년에 10에서 12% 정도의 매출 성장 가능할 것 같고 EPS 성장도 15에서 20% 성장 가능할 것 같아. 그러니까 기존의 예상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. 다만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,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익 성장 전망은 그 밴드 15, 20에서 아무래도 요 최저 수준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. 이런 멘트는 좀 했습니다. 네,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우리 수피아님 또 와주셨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 혼자해서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면 더 반가워요. 네, 네, 글들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업입니다. 니콜라입니다. 제가 예전에 니콜라를 주목 이 기업에서 한번 한 다음에 니콜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에 대한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이제 댓글들도 많이 올라와서 그냥 욕도 많이 먹고 이랬던 그러니까 참 애증의 기업이기도 한데요. 자, 니콜라 주가가 11% 급락을 했습니다. 니콜라 어떤 기업이냐면 수소,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데요. 아직 수소 파트에서는 뭔가 성과가 가셔야 되지 않고 있고 이 전기 트럭 쪽은 이제 매출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. 일단 매출은 2,420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2,210만 달러보다는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조정 EPS 주당 순이익은 28센트 손실로 나왔는데요. 어차피 시장에서도 적자를 다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이 실적까지는 오케이 쏘쏘 그냥 그럭저럭 이랬을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일단 이 차량 기업들 특히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 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희 테슬라 얘기할 때도 되게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이기도 한데 이게 좀 안 좋았습니다. 일단 3분기에 전기 트럭 인도량이 약 63대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게 좀 집계가 됐는데요. 더 우려되는 것은 4분기 생산량 인도량이 다소 좀 감소할 것 같아.
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3분기도 좋지 않았는데 4분기도 더 안 좋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일단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차입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당초에는 니콜라가 이번 올해에 차량 인도 대수로 최소 우리 300대 예상을 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 기대에는 못 미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제로 이거를 로이터 통신에서 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올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전기 트럭 생산은 125대였고요. 그중에 111대를 인도한 것으로 좀 예상이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소 300대 인도한다고 했는데 3분기까지 지금 111대면 아무래도 이게 턱없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니콜라가 더 큰 문제는 내년에 전기 트럭 인도량 예상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워낙에 뭐 불확실성도 크고 뭐 어떤 공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아직 좀 불확실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예상치 가이던스를 내놓기가 힘들다라고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우려로 뭐 이어진 거겠죠. 그래서 주가가 11% 급락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